안녕하세요. 이주위에서 2024학년도 대학별 모집 요강을 분석할 멘텟 이성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이주위에서 대입성공훈련관의 입시연구와 거리탐구 소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볼 입학전형의 대학은 바로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해보면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었고요. 자, 이 화면이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서울대학교 아로리 웹진 사이트의 배너가 보입니다. 아로리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입학 안내 배너 안에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입학전형 안내에 대한 동영상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 아로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게다가 이 입학 안내 배너 중에 자료창고 항목이 있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문서 파일과 더불어서 서울대학교 수시 일반 전형에서 면접 및 구술고사의 기출 제시문과 출제 근거 관련된 내용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역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서울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이자 인재상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 학교 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우수한 학업 능력과 적극적인 학업 태도,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분석할 수 있는 페이지에서 각 전형의 특징을 확인해 봤어요. 일단 먼저 지역균형 전형이고요. 다양한 지역적, 사회경제적 배경하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이다 라고 적혀 있고요. 일반 전형은 학업 능력이 우수하고 모집 단위와 관련된 분야에 재능이나 열정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서울대학교 입학 전형을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지역균형 전형인데요. 일반적으로 일반고에서 494명, 자공고에서 32명, 자사고에서 12명이 최종 등록할 정도로 일반고 전교권 학생들에게 유리한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 전형은 일반고 388명, 자공고 29명, 자사고 245명, 과학고 93명, 영재고 290명, 외고 196명, 국제고 54명 등 확실하게 탁월한 학업 능력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더 중요하게 살펴보는 전형인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중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원 자격은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2024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입니다. 특이점인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이 2명 이내라는 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과나 문과에서 전교 1등 친구들이 많이 이제 추천을 받게 되고요. 다만 세개 영역 합 7 이내의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는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형 방법을 보겠습니다. 전 모집 단위에서 1단계 때 학생부 서류평가로 3배 수의 인원을 뽑은 다음 2단계 때 1단계 성적 70%와 면접고사 30%를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수능 최저 기준은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합이 7등급 이내라는 점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지역균형 전형의 서류평가 방법입니다. 일단 학생부가 유일한 서류평가일 텐데요. 평가 내용은 학업 능력, 자기지도적 학업 태도,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등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최근에 중요해진 점이 있다면 서울대학교 교과 이수기준 충족 여부 및 전공 연계 교과의 수, 과목 현황 등을 고려해서 평가한다. 이 부분이 중요해진 평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접 평가인데요. 의대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는 제출 서류인 학생부를 토대로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 토양을 평가하게 됩니다. 물론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교직 적성 및 인성 면접을 포함하고 있고요. 약 10분 내외로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해서 복수의 면접위원이 실시하고요.
다만 의과대학은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적성, 인성을 평가하는데요. 상황형, 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을 복수의 면접실에서 약 60분 내외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점은 상황 숙지를 위한 답변 준비 시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그 입결 컷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디가 사이트에서 확인해 본 50컷과 70%컷 입결 내용입니다. 물론 전체 화면을 다 보여줄 수 없기에 인문 계열부터 해서 간호대학까지 일단 첫 번째 화면에서 50컷과 70컷의 바운더리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대부분이 정교권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원자들을 평가했을 때 내신 등급에 대한 변별력은 좀 약한 편이겠죠. 예를 들어 간호대학을 보시면 50컷이 1.50, 70컷이 1.67이라는 점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경영대학부터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까지의 50컷과 70컷 내용이고요. 충원 합격 순위가 좀 유의미한데요. 화학생물공학부의 충원 합격 순위가 5명이라는 점. 이 지점은 저희한테 어떤 다른 의과대학을 이 서울대학교 지원자가 합격자가 지원했는지 그것에 대한 힌트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일반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를 포함한다 라는 특이사항이 있고요. 전형 방법에서 1단계는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서류평가 100입니다. 물론 모집단이 2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 때 1단계 성적 100에 면접 및 고수고사 100, 즉 50대 50의 평가 반영 비율을 갖겠습니다. 특이점은요. 서류평가는 지역균형 전형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거의 똑같다라는 점이고요. 물론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점은 기초적인 학업 능력 외에 두 번째 점에 보이시죠?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과 학업에 대한 열정, 적극성 및 진취성, 학업 수행 과정에서의 주도성과 논리적 사고력, 과제 수행 능력 등 탁월한 학업 소양을 평가한다는 점이겠습니다. 자, 이제 면접 및 구수고사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하여 복수의 면접일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제출서를 참고해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내용은 이 면접 및 구수고사는 제시문 기반으로 하여 단순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한다는 점,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관과 수험생사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모집 단위별로 평가할 내용, 제시문의 어떤 근거가 다른데요. 예를 들어 자연과학대학의 수리과학부라면 수학, 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경영대학이라면 사회과학, 수학, 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해서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답변 준비 시간은 자연과학대학은 45분 내외이지만 간호대학이나 경영대학, 또 인문사회과학대학은 30분 내외의 답변 준비 시간이 있고요. 면접은 약 15분 정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생활과학대학에서 소비자 아동학부는 소비자학 전공일 경우에는 사회과학과 수학, 인문 관련 지문을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아동가정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지문을 활용해서 전공 적성 및 학업력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점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학대학의 약학계열은 수학, 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해서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가에서 공개한 일반 전형의 50컷과 70컷인데요. 당연히 일반 전형일 경우에는 아까 잠시 확인했었던 일반고 등등 자공고와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 국제고고 등등의 합격 비율, 최종 등록자의 비율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컷과 이 70컷을 보고 일반고 학생들이 이렇게 넓은 지원자의 풀이 있구나라고 안심하고 지원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서울대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제시문 기반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사고력과 학생부 세부 특기 사항에서 구체적이고 심화적인 탐구 주제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학과부터 원자핵공학과까지의 50컷과 70컷인데요. 특이점은 생명과학부의 충원 합격 순위가 10번이라는 점이겠죠. 역시 관련된 의과대학 등 또는 약학과라든가
그런 타 대학의 전문적인 학과에 합격한 뒤 등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이 그것이고요. 학업 능력이야 지역 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에서 큰 차이점은 없을 수 있겠으나 학업 태도에서 보이는 수업 참여도와 태도, 심화 과목에 대한 선택 노력,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관련 활동에서 탐구 활동의 어떤 심화 정도 이런 느낌이라면 기초적으로 학업 능력을 평가받은 뒤 학업 태도에서의 특이점을 또는 뭐 탁월함을 변별력 있게 평가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업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학생의 학업 능력은 반드시 교과 성적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교과 성적이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유리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학생들의 학업 능력은 교과 공부뿐 아니라 교내 탐구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도 향상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서는 단순 암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갖추었는가,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은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가 고민한 경험이 있는지,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지 이런 평가 기준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학업 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과 탐구 의지, 학업에 대한 적극성과 진실성, 과목 선택의 적극성, 진로 탐색 의지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고 적혀 있고요. 적극적인 독서 활동이나 글쓰기, 탐구 활동, 실험 수업 등 다양한 경험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수업에서 지원자가 학업 기회를 찾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전했던 내용이 보인다면 지원자의 학업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평가 기준은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이 어떠했는지, 학교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스스로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도전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제 오늘 서울대 모집 요강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2024학년도 서울대 입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시 기회균형 전형 확대로 인한 수시 직윤과 정시 일반 전형에 대한 축소. 두 번째, 과학탐구 2 과목 필수 응시 폐지. 세 번째,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에 대한 제시. 이 세 가지 내용인데요. 먼저 수시 지역균형 및 정시 일반 전형 모집의 축소는 전년도까지 선발하던 수시 농어촌 기회균형 특별전형이 이 82명을 정시 수능 100인 기회균형 특별전형으로 옮겼고요. 대신에 수시 기회균형 사회통합전형 159명과 정원의 4명을 신설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시 지역균형 전형이 86명, 수시 일반 전형이 14명, 정시 일반 전형이 60명의 모집 인원이 줄었고요. 결국 2022학년도 대비했을 때 수시 지규는 205명이나 줄어든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능 과학탐구 2 과목 필수 응시 폐지입니다. 수능 응시 영역 기준 중 과탐 2 과목의 필수 응시 조건을 폐지한 건데요. 그 대신에 모집 단위별로 수능 응시 유형을 1, 2-1, 2-2, 3 유형으로 분리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의할 것이 유형 2-1인데요. 의과대학, 물리천문학부, 화학부, 기계공학부 등등 해서 과학탐구 응시 시 물리 1, 물리 2, 화학 1, 화학 2 중 한 개 과목 이상을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연과학대학의 물리천문학부와 물리학 전공 화학부, 공과대학의 기계공학부와 전기정보공학부, 에너지자원공학을 포함하고 있고요. 적혀있는 것은 물리 1, 물리 2, 화학 1, 화학 2 중 한 개 과목 이상을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작년까지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응시해도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해당 모집 단위는 이제 지원이 불가능해진 거죠. 결국 수능에서 과학탐구 응시 인원은 지구과학원과 생명과학원이 가장 많은데 해당 모집 단위의 지역균형 및 정시를 지원하는 수험생은 물리와 화학 공부가 필수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과학탐구 2 과목 응시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진 일반고 지역균형 대상자들의 지원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기존에는 과탐 2 과목에 대한 공부에 대한 부담이 있어 전교 1등 학생도 서울대 직윤을 포기하고 메디컬 계열의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올해부터는 의예과를 비롯해서 서울대 자연계열 수시에 적극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제시인데요. 서울대는 지난 2021년에 24학년도 입학 전형을 예고하면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제시했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화두 중 하나인 과목 선택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모집 단위별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으로 분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서울대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해당 과목들을 모두 이수할 것이 유리할 것 같아요. 자, 전공 연계 효과 이수 과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핵심 권장 과목은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수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이고요. 권장 과목은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입니다. 모집 단위별로 살펴보면 자연과학대학의 수리과학부가 미적, 확통, 기하라고 적혀 있고요. 물리천문학부의 물리학 전공은 물리2, 미적분 기하입니다. 천문학 전공은 지구과학 1, 미적분과 기하이고요. 생명과학부는 생명과학2와 미적분, 지구환경과학부는 물리2 또는 화학2, 지구과학2와 미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과대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도 역시 핵심 권장 과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전기정보공학부를 비롯해서 최근에 신설되고 있는 반도체공학이나 인공지능공학이 왜 물리2와 미적분을 강조하는지 또는 권장 과목으로 확통과 기하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의 변화 무엇이 달라질까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첨단 융합학부에서 직윤 30명, 일반 전형 98명, 기획전형 특별전형이 20명이 신설되었고요. 이렇게 추가된 덕분에 올해 스카이대 학생부 교과 합격선이 오른다는 이 뉴스1의 기사 내용, 서울대와 연세대와 고려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감소해서 합격선이 상승 전망이다. 이런 기사 내용을 제가 살짝 분석해 보자면 서울대 직윤의 첨단 융합학부는 30명이 증가했고 다만 정규정보 인원이 8명 감소했으니 실제 22명이 증가한 겁니다. 카이스트 학추와 연대 추천형 등등의 줄 영향이 클 거라 짐작이 되고요. 이럴 경우 고려대 학추까지도 영향을 주겠죠. 결국 서울대 직윤, 연대 추천형, 카이스트를 쓴 학생은 카이스트 등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연대에서 충원 합격 비율과 고대 학추에서 충원 합격 비율이 약간 증가하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직윤과 일반 전형을 비교해서 서울대 2024학년도 모집 요강을 분석했습니다. 자, 잘 들어주셨다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2주의 멘텟 이성우 소장이었습니다. 안녕!